2023년 4월 1일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은 미국 현지 사업체를 인수를 해서 그러한 인수를 통한 미국 E2 비자 신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2 비자를 신청을 할 때 꼭 미국 현지 사업체 인수를 하여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 E2 비자의 신청 조건은 합법적인 투자 금액의 출처를 밝히고 미국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업체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라는 내용들을 증빙을 하면 되는 것이 이제 미국 E2 비자인데, 어, 상대적으로 미국 현재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가 있다면 그런 사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 그런 인수대금 자체가 미국 투자금으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미국 사업체 인수를 통한 E2 비자 신청은 아무래도 새롭게 어떤 사업체를 하나하나 구성해서 퍼밋, 뭐 허가를 받는다든가, 어떤 주류 허가든 아니면 건설이든 아니면 건물에 대한 어떤 허가를 받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겪는 것보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 인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고, 인수대금을 통해서 뭐 투자금 증빙도 조금 더 이제 원활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업체 인수를 통해서 E2 비자 신청을 조금 많이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 현지 사업체 인수를 이제 하게 되려면 사업체를 먼저 골라야 되겠죠. 마치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 가면 펀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알맹이들, 정말 이제 탄탄한 알맹이로 나의 이제 자산이 들어가도 앞으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지 사업체가 매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부동산이라든가 뭐 미국 변호사, 어떤 변호사 전문 팀들, 이런 그 전문 인력들을 이제 활용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사업체 인수를 통해서 E2 비자 진행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 상권이라든가 지역 발전 전망 등을 먼저 파악하는 그런 시장 조사를 하겠죠. 시장 조사, 그리고 사업체 뭐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고 있고 수익성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뭐 임대료는 얼마를 내고 여기에 뭐 전기 가스료는 어느 정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훗, 그 이웃에 대한 어떤 가게라든가 주변 주택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면모들을 다 고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 부동산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 국제법무팀이라든가 뭐 미국 변호사의 어떤 객관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E2 비자를 진행을 하기 전에 현지 사업체 인수가 과연 이제 적절한지, 또는 이 사업체를 꼭 인수해야 되는 게 맞는지, 다른 사업체는 없는지 등등을 좀 고려하시면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지금 현재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상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인 이제 사업 투자자들이 E2 비자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E2 비자를 많이들 신청을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E2 비자 심사를 받을 때 서류도 잘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영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왜 이 사업체를 인수하느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체 인수를 할 때 정말 이제 합리적으로 이 사업체를 인수를 해서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사업이 망한다든가 고용 유지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수익성이 제대로 안 돼서 뭔가 미국 경제에 오히려 저해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든가, 그러면 E2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E2 비자가 랑 이제 상관없이 사업이, 일단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수 대상 사업체 업종이나 전망,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수는 했는데 임대 계약이 승계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뭐 임대인이 나는 이런 거 동의한 적 없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라는 식으로 사업체는 인수를 했고 임수대금까지 다 치렀는데
임대인과의 어떤 관계가 정리가 안 된다든가, 직원이 고용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원래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기로 했는데 원래 있던 직원들이 다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월급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이제 나간다든가, 아니면 직원 고용은 유지하기로 했는데 새롭게 이제 이 인수를 한 신청자가 뭐 직원을 다 정리해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등이 향후의 계약 분쟁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E2 관련돼서 전문 미국 변호사 팀이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은 화면에 나온 대로 사업체 인수계약서입니다. 비즈니스 퍼체이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뭐 아니면 이제 법인의 주식만 인수하는 경우 스탁 퍼체이즈 어그리먼트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히 뭐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사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인수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작성할 때 뭐 미국 E2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독소 조항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체의 어떤 운영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합리적인 기준들이 결국은 E2 비자 심사관들의 어떤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E2 비자, 사업 투자 비자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럼 화면에 나온 대로 이 얘기들은 뭐 구글 뭘로 검색을 하든 뭐 네이버로 검색을 하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금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뭐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다느냐, 뭐 5억으로 투자를 했다느냐, 아니면 뭐 2억 3천으로 투자를 했다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 금액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임원분들 은퇴를 하고 나서 미국 가서 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래, 커피숍을 한번 해볼래, 아니면 조그맣게 뭐 어떤 뭐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할 때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하고, 직접 사업 운영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사업체를 갖는 게 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꿈이기 때문에 미국 E2 사업 비자는 그만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사업 투자 비자에 대한 미국 비자의 까다로운 기준들을 다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하기에는 또 적절한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모들을 다 기준점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사업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의 투자금이 잘 쓰여지는지를 또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동반가족인데,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동반가족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I-765라고 하는 그런 그 워크 퍼밋, 취업 노동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체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연장은 일단 다른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자랑은 다르게, 뭐 H1B라든가 L비자 같은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는 다 뭐 7년 뭐 그런 식으로, 뭐 오비자 같은 경우도 1년씩 연장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장에 대한 횟수가 제한이 있는데, E2 비자는 사업이 계속 영위가 되고 수익성이 계속 나고 있는 사업이라는 그러한 기준만 맞춰주면, 또는 또 이러한 비자 연장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을 잘 하셔서 어떠한 이런 E2 비자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신다면, 그러면 연장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E2 비자로 살다가 은퇴를 하시고 아니면 뭐 상속을 하든 증여를 하든 그렇게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화면이 바뀌어서 E2 사업 비자의 또 다른 장점 3개를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취업 활동, 아까 얘기했던 그 배우자 같은 경우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그 EAD 또는 I-765라고 하는 워크 퍼밋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으로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 적절한 이제 노동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또 하나의 요점은 주 신청자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주 신청자도 이제 이 E2 사업에 어떤 증빙했던 그런 사업체의 어떤 운영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거기에 풀타임으로 이런 직접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다른 사업체의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미국 현지의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하듯이 다른 사업체에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학비 혜택인데, 이게 내용이 조금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만 21세 미만의 자녀 같은 경우는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랑 똑같이 미국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는 결국 수반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주신청자를 따라가는 동반 자녀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여기 이제 화면에 공립대학교 학비 혜택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공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이든 공립대학이든 상관없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인스테이트 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현지의 거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나 학비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지원 자격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장점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직원 고용입니다. E2 비자 유지 기간 동안 한국인을 또 E2 직원으로 또 고용할 수도 있는데, E2 비자를 유지한다고 무조건 E2 직원, 뭐 다른 뭐 아는 사람, 지인, 뭐 가족들을 다 대거 E2 직원으로 다 고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한 명의 관리자 안에 적절한 수준의 숫자를 우리가 가늠을 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명의 관리자는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의 어떤 인원들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도 편성을 좀 해서 이러한 E2 비자 사업체가, E2 사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그런데 한 명의 한국 직원을 데리고 오면 이제 미국 현지 고용 창출이 한 2명에서 3명 또는 3명에서 4명 정도 창출이 된다. 고용 창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E2 매니저라든가 E2 이센셜 인플로이 같이 어떠한 직원을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한국에서 데려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복잡한 어떤 심사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E2 이센셜 인플로이라든가 E2 매니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따로 신청을 하셔서 이제 E2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러한 내용들,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 변호사 팀과 상의를 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2 사업체를 인수를 해서 E2 사업을 하는 경우가 꼭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E2 사업,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으로 내가 그냥 뭐 어떤 비어있는 사무실에 권리금 없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사업 허가를 받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고 뭐 소방건설 이런 퍼밋들 받고 뭐 주류가 필요하면 주류 허가도 받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들을 내가 직접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뭐 간판 같은 걸 다는 작업들, 그런 과정들도 보여주면서 스타트업으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사업 계획을 내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를 저희 한중국제법무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법률 자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의 컨텐츠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 중인 사업체를 인수를 해서 E2 사업 투자 비자를 진행할 때 그만한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 중인 내용들을 인수를 할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히스토리, 어떤 세금 신고서라든가 고용을 유지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수익이 있는 어떤 사업이라는 증빙 자료,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기가 좋기 때문에 새롭게 신청하는 E2를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그보다 더한 좋은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2 사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E2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원활하고 굉장히 이제 편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업체 매물이라든가
사업체 매물을 이제 여러 가지들 고려하고 미국에 또 주가 많고 장소가 많기 때문에 뭐 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지 뭐 커피숍을 할지 아니면 뭐 세탁소를 할지 아니면 뭐 컨설팅 사업을 할지 뭐 신문사를 할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매물 어떨까요? 저런 매물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고민을 해 보고 고려를 해 보시고 싶으시면 일단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으로 연락을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그런 인수 작업을 진행을 하고 또 사업 투자 비자에 대한 절차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투 사업체 인수를 통한 이투 사업 투자 비자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